도입부, 당신의 기억을 믿으십니까? 어제 점심에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그저께 마트에서 샀던 물건의 총 금액은요? 아마 대부분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기억이란 본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30년 전 첫 직장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깨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훔쳤던 그 뜨거운 눈물. IMF 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밤을 하얗게 새우며 작성했던 그 절박했던 회생 계획안.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느꼈던 그 떨리는 심장 소리와 다짐들. 이 모든 기억은 당신의 머릿속 어딘가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몸으로 쓴 역사이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무섭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지금 아무런 백업 없이 위태롭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안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왜곡되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뇌세포가 늙어 사라지기 전에 그 안에 담긴 100조 원짜리 보물을 안전한 금고로 옮기는 작업, 바로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낡은 일기장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지 그 놀라운 연금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잠시 지난 여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화에서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 명함이 사라져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머릿속에는 AI도 흉내낼 수 없는 암묵지가 들어있습니다. 2화에서는 그 가치를 가로막는 고립된 완벽주의를 깨부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밖으로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화에서는 체면이라는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진짜 지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은 풀렸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그래, 내 경험이 소중한 건 알겠어.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야? 지금 이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4화의 주제, 기록입니다. 본론 1. 어느 은퇴자의 뼈아픈 후회. 제 지인 중에 은퇴한 은행 지점장 출신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간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나며 대출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돈을 갚겠구나, 떼먹겠구나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감별사였죠. 은퇴 환송회 때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그 신기한 노하우 좀 전수해주고 가십시오. 매뉴얼이라도 남겨주세요. 김 선생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하, 별거 없어.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주지. 그로부터 3년 뒤 김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적어둘걸.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기억도 안 나. 후배들이 가끔 전화와서 물어보는데 횡설수설하다가 끊게 돼. 그분의 그 귀한 사람 보는 눈. 30년의 데이터는 어디로 갔을까요? 술자리 안주로 몇 번 회자되다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후배들은 여전히 진상 고객에게 사기를 당하고 김 선생님은
자신의 평생 업적이 사라졌다는 허무함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기계 소리만 듣고도 고장을 잡아내던 정비공의 귀, 전통시장에서 가장 좋은 배추를 골라내던 어머니의 손끝 감각, 기록하지 않아서 사라진 대한민국의 지적 자산은 수천조 원이 넘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당신의 도서관을 불태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론이 실패한 사업가의 오답 노트. 반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서 거리에 나앉게 된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매일 밤 소주를 마시는 대신 공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망했는가? 거래처 관리의 실수, 자금 흐름을 놓친 순간, 직원을 잘못 채용했던 기준들,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자신의 실패를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처절한 오답 노트였습니다. 5년 뒤, 그의 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박 사장님은 돈 대신 그 낡은 공책 3권을 주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지만 이 공책에는 내가 10억을 날리며 배운 교훈이 들어있다. 너는 이 구덩이들만 피해서 가라. 아들은 그 노트를 바이블처럼 여기며 사업을 키웠고 지금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실패했지만 그의 기록은 성공했습니다. 그의 실패 경험은 아들의 성공을 위한 가장 비싼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위대함입니다. 기록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고 미래의 타인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 겪었던 그 처절했던 실패담들을 부끄럽다고 감추지 마십시오. 나는 이 길로 갔다가 낭떠러지를 만났으니 자네는 저 길로 가게. 이 한 줄의 메모가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해서 구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훈장이 됩니다. 본론 3. 이순신 장군은 왜 칼 대신 붓을 들었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영웅을 칼을 든 장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 것은 칼이 아니라 붓이었다고 말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쟁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늘 동료가 죽고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가 매일 밤 장군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촛불을 켜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난중일기. 오늘 날씨가 맑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거북선의 비밀도, 하깃진의 전술도, 장군이 느꼈던 인간적인 고뇌와 효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장군은 그저 싸움을 잘했던 장수로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절한 기록이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스승이자 전략가이며 살아있는 멘토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본론 4.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3줄의 기적.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쓰려니 막막합니다. 저는 글재주가 없어요.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문학작품을 쓰려는 게 아닙니다. 소설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데이터를
남기려는 것입니다. 76세에 처음 붓을 든 미국의 국민 화가 모지스 할머니를 아십니까? 관절염 때문에 바늘을 들 수 없어 대신 붓을 잡았다는 그녀. 그녀가 그린 것은 거창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축제, 비누 만들기, 빨래하기. 자신이 살아온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꾸밈없는 기록에 열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 갤러리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루 한 줄 기록법을 제안합니다. 거창한 양장 일기장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서 준 탁상 달력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적으십시오. 첫째 줄, 오늘 있었던 사실, fact. 둘째 줄, 그때 느꼈던 감정, feeling. 셋째 줄, 거기서 얻은 깨달음, insight.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은퇴 후 처음으로 주민센터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다녀왔다. 감정. 젊은 강사와 수강생들 틈에 끼어 있으려니 처음엔 쭈뼛거리고 못 따라갈까봐 민망했다. 깨달음. 하지만 용기 내어 모르는 걸 물어보니 옆자리 청년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먼저 묻는 자가 배우는 자다. 이 3줄을 쓰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365개의 깨달음이 모입니다. 10년이면 3650개의 철학이 담긴 인생 교과서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 더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이 기록을 통해 배우고 삶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문장을 등대 삼아 길을 찾을 것입니다. 본론오. 기록이 모여 집단 지성이 된다. 그리고 이 게임의 기록들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 채널이 추구하는 집단 지성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혼자 간직하고 있던 나만의 김치찌개 비법이 다른 분의 식당 운영 노하우와 만나면 은퇴자 식당 창업 매뉴얼이 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우울증 극복기가 다른 분의 취미생활 추천과 만나면 중장년 멘탈 케어 솔루션이 됩니다. 기록은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는 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도서관의 책 수백 권입니다. 하지만 그 책이 서가에 꽂혀 있지 않고 바닥에 굴러다닌다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먼지만 쌓이다 버려질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라는 책을 펼치십시오. 먼지를 털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십시오. 희미한 잉크가 가장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동양의 옛 현자가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뇌세포는 늙고 병들어갑니다. 기억은 왜곡됩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디지털 공간에 새겨진 기록은 늙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젊은 상태로 남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웰럼, 당신의 역사를 쓰십시오. 이제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그저 흘려보낸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한 줄이라도 쌓아 올린 역사입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오늘 읽은 책 한 줄, 혹은 문득 떠오른 옛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적으십시오. 그 사소한 행위가 여러분을 그저 늙어가는 노인에서 지혜를 남기는 현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되는 곳, 집단지성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러분의 첫 번째 노트로 활용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깨달았다. 이 빈칸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